안녕하세요. 투기가 아닌 투자를 위한 코인 채널 기리코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파이 시리즈 중 하나로 지난 암호화폐 지갑에 이어서 디파이를 하는데 유용한 도구들 몇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엇에 투자를 하든 기본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리스크, P&L, 그리고 아이디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어떠한 도구들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블록체인과 디파이 영상 미리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언제나 그렇듯 미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게리코인이 사용하는 디파이 도구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웹사이트는 바로 디파이라마라는 웹사이트인데요. 이 링크는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로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라마의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리스크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많이 애용하는데요. 여기 체인스를 클릭하시면 여기 각 블록체인마다 얼마나 많은 돈들이 묶여 있는지 TVL이라는 이 단어 아래로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TVL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TVL을 총 두 가지로 나눠 놓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사용하는 탈중앙화 앱이 만들어진 블록체인의 TVL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팬케이크 스왑을 쓴다고 사용을 하면은 팬케이크 스왑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 위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TVL을 항상 수시로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이유는 이 TVL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은 그 블록체인 전체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 지표 중에 하나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길 보면 한 가지 재밌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팬텀의 경우 한 달 동안 TVL이 무려 40% 이상 빠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주 전에 팬텀에서 활약하던 굉장히 유명한 개발자 중에 한 명이 더 이상 팬텀에서 개발을 하지 않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전체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웹페이지를 꼭 참고하는 편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바라보는 점은 바로 제가 레이어 1 코인에 투자를 할 때 보는 바로 이 지표인데요. 여기 보시는 MCAP over TVL 이라는 것은 MCAP은 마켓 캡을 뜻합니다. 한국말로 하는 시가총액을 뜻하고요. TVL은 그 블록체인에 묶여있는 돈을 뜻합니다. 즉 시가총액을 TVL로 나눈 값을 여기에 바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블록체인이 혹은 그 코인이 얼마나 많이 과평가 혹은 고평가 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표가 항상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꼭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참고 자료로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웹사이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도 바로 디파이라마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블록체인 하나를 클릭하면은 그 블록체인 위에 만들어진 다양한 탈중앙화 앱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 리스트 또한 TVL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위 5개 정도 각 블록체인에서 사용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프로토콜이 궁금하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훨씬 사이즈가 작은 탈중앙화 앱들을 한번 살펴보는 편입니다. 또 이 웹사이트가 굉장히 유용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각 탈중앙화 앱들이 어떠한 체인들을 서포트하는지를 바로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보시다시피 알파카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뿐만이 아니라 팬텀 블록체인을 서포트하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림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이더리움, 폴리곤 이렇게 3개 체인을 서포팅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디파이를 하면서 꼭 디파이라마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디파이라마가 NFT 관련해서도 새롭게 페이지를 하나 열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NFT 각 프로젝트마다 얻을 만큼 거래량이 나오고 또 얼마나 많은 소유주가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각 체인별로 얼만큼 NFT 액티비티가 활발한지 여기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마켓플레이스별로 얼만큼 거래량이 나오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유용한 도구는요, 바로 코인딕스라고 하는 웹사이트인데요. 이 또한 아래에 링크를 걸어놨으니 혹시 궁금하시면 클릭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코인딕스의 경우 디파이라마와 비교했을 때 한 단계 더 아래로 내려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풀별로 정확하게
얼만큼의 수익률이 나는지 또 얼만큼의 TVL이 모여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즉, 이 라인을 보시면 테라라는 블록체인 위에 만들어진 앵커라는 프로토콜에 UST를 넣으면 약 연간 19.36%의 일드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풀은 토탈 현재 약 11에서 12 빌리언 정도 묶여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블록체인들과 정말 다양한 탈중앙화 앱들을 전부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일들을 비교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롭게 떠오르는 풀이 있다면 이거를 통해서 굉장히 찾기 쉬우십니다. 또 이렇게 수익률별로 차트를 보실 수도 있고요.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클릭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일드가 많이 나오는 것들을 풀 위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꽤 중요한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보통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프로토콜의 경우 일드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TVL 또한 굉장히 작은데요. 이건 결국에는 제가 여기에 돈을 넣게 되면 그만큼 이 풀에서 차지하는 제 돈의 비중이 높다는 뜻이 되고 이건 상당히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풀을 사용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꼭 그 풀에 대해서 굉장히 잘 공부를 하시고 이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도구는 바로 제퍼라는 도구인데요. 저는 제퍼를 통해서 제가 얼만큼 각 풀에 돈을 벌고 있는지를 확인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주소는 제 주소가 아니고요. 단지 이번 예제를 위해서 제가 그냥 한 가지 찾아놓은 주소일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재산이 100억이 되지 않습니다.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요. 이 제퍼를 통해서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보이는 여기에 있는 모든 포지션을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지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메타마스크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즉, 제가 만약에 하나의 주소로 아발란체, 팬텀, 문리버, 옵티미즘, 이더리움,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이 여러가지 체인을 통해서 지금 현재 디파이를 하고 있다면 이 단 하나의 주소를 통해서 제가 가진 모든 포지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일단 월렛, 즉 그 주소에는 이만큼의 코인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정확히 어느 풀에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재밌는 점은 여기에 정확히 얼마를 투자했는지 뿐만이 아니라 그 풀 안에 정확히 어떠한 컴포지션으로 돈이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숫자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적으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정확하게 이 풀에서 제 재산이 얼만큼 늘어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걸 연간의 이익으로 계산을 하면 총 몇 퍼센트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주소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를 한 풀이 USDN Curve in Convex라는 풀이기 때문에 이 풀에서는 리워드로 Curve라는 CRV 토큰과 Convex라는 CVX 토큰을 주는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만큼의 돈을 현재 디파이를 통해서 벌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파이를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하나에서 두 가지의 풀만 사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제퍼가 크게 필요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디파이를 점점 하시다 보면 이렇게 풀이 늘어나고 점점 더 다양한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제퍼를 통해서 단 하나의 대시보드로 모든 포지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제퍼 역시 모든 네트워크를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고 계시다면 그 네트워크를 지원을 하는 또 다른 앱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제퍼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디파이를 하는데 유용한 도구들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설명드린 이 세 가지 도구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디파이 관련 도구들이 존재하니 한번 개인적으로 리서치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번 영상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질문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